근데 인적 자본 중심 전략 중에 하나가 네. 기업한테 임금을 많이 주라, 조급원의 임금을 인상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봤는데 예. 그러면 기업에서는 좀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의 예로 원래 그 중개투쟁 3월 15일에 공표를 했는데 해마다 한 번씩 기업이 얼마나 그 임금을 인상할 것인가 그게 이제 공표가 되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이 5.58% 증가됐어요. 물론 대기업에 한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5%가 넘는 거는 1991년 이래 33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일본 정부가 압력을 많이 넣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참고로 한국 그 셀러리맨 월급이 일본보다 앞선 건 2014년부터인데 과거 일본은 한 20년 동안 쭉 계산해 보니까 그 임금이 얼마나 올랐냐면 0.4%만 증가를 했고 한국은 20년 동안 43.5%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지금 더 앞서간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대해서 기업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 지난주에도 마트를 운영하는 경영자와 만났는데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마트를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정사원이 한 1,000명 되고 아르바이트 사원이 한 5,000명 되는 곳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기업은 5% 임금 인상 그 가능할지 몰라도 중소기업은 정말로 힘들다 이렇게 그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 데모로 이어진다든지 사회적인 그 이슈로 이어지는 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밸류업 프로그램이 결실을 맺기까지 제가 아까 10년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수도 없이 검토하고 회의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일본 사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적 자본 경영에 대해서도 아마 결실을 맺기까지는 아직도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너무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네, 맞습니다. 기업 경영자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또 정부의 그런 압력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그 아까 말 5% 정도 평균 올랐다고 임금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게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차이가 납니다. 저도 최저임금 그 정하는 그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한 6년 이상 그 일을 했는데 일본하고 한국은 조금 다른 게 한국은 최저임금이 전국에 다 통일되지만 일본은 각 그 현 도쿄도면 도쿄도 그다음에 제가 소속돼 있는 이바라키 현 다 이렇게 다릅니다. 최저임금 지역별로 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다르군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소속되어서 그거를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쪽에 경영자들이 앉아 있고 저쪽에 이제 일하는 그 사원 대표들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공익위원이죠. 뭐 변호사나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중재를 하는데 이 최저임금 결정할 때 근데 제가 상당히 놀랐는 거는 1엔을 가지고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1엔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사원들은 3엔을 좀 올려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경영자는 1엔밖에 못 올린다. 그러면 합의점 2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처럼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정말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끊임없이 서로의 주장, 서로의 입장을 계속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조율을 하는 걸 보고 야, 우리나라 같으면 이 1엔을 가지고 이 몇 시간 동안 회의를 과연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최저임금 측면에서는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로자에서는 30원 올려달라고 하고 사용자는 10원밖에 못 올려주겠다. 네. 그 10원, 20원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거는 한국도 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그 인적 자본을 또 공시해라. 이런 네. 그 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있다. 네. 얘기를 들었는데 인적 자본을 그럼 어떻게 공시하나요? 네. 2022년 6월에 금융청, 우리나라 같으면 금융위원회라고 합니까? 예, 예. 그게 2023년 3월기 결산부터 약 그 4,000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보고서의 인적자본 관련 그 정보를 공시해라 의무화시켰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금융청이 요구한 거는
여성 관리직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남성 그 육아 그 휴업 취득률이 몇 %인지, 그다음에 남녀 간 급여 격차, 아까 말씀드린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 공시를 의무화시켰거든요. 또 경제산업성에서는 육아정권 보고서에 공시될 인적 자본 그 정보에 대한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는 훨씬 더 그 항목이 복잡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공시를 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인적 자본 그 공시를 한 그 기업 사례를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뭐 두꺼운 하나의 책자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게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네.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기업들이 그 혼란을 좀 겪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자율적으로 공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시돼서 이제 자료들이 나올 텐데 네. 그 기업들 중에서 우수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주신다면? 네. 회사별로 이렇게 보다가 눈에 들어온 게 마루이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특이했어요. 이 마루이 그룹은 과거에 백화점을 운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그 백화점들이 그 인터넷 판매 때문에 모든 백화점이 굉장히 타격을 입어서 매상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마루이 그룹은 어떻게 했냐면은 핀테크, 성장산업 그 투자회사로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변경해서 사업 구조를 대폭 혁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하고 한국이 다른 게, 일본에는 전세가 없고 월세만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월세 임차인이 반드시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돼요. 네. 한국은 그 보증인 필요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 그래, 보증 서줄게 이런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 부탁할 때 정말 얘기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일본도 요즘은 친인척들이 보증이 잘 안 되려고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마루이 같은 회사가, 그러면 회사가 보증인이 되어주겠다. 그 대신에 임차인한테 매달 보증료를 받아요. 이게 굉장히 큰 수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로 되고 있고, 근데 마루이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경영 전략하고 연계된 인재 전략 위원회를 설립을 했는데, 이게 요즘 대부분의 일본의 대기업들이 그 인재 전략 위원회를 그 설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그 참여 확대를 위해서 2023년 2월에는 전체 직원에게 주식도 부여하고 또 직원 대상 주주총회도 개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인재 투자를 위한 어떤 교육 연수, 이것도 2022년 3월기에는 8억엔 투자했는데 2023년 3월기에는 10억엔 투자하고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이 마루이에서는 그 독자적인 지표로 그 인적 자본 투자 효과를 검증을 했어요. 다른 회사는 그렇게 검증까지 한 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인적 자본에 320억엔 총 투자를 했는데, 이게 17년부터 27년까지 그 투자 회수를 완료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내부 수익률 IRR이죠. 이게 12.7%로 예상했어요. 이 IRR이 높다는 것은 그 투자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이 높다는 의미인데, 이게 바로 자본 비용을 그 상회하는 수치로서 마루이 그 인적 자본 투자는 주주의 출자에 대해서 자본 비용을 상회하는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제가 마루이 그룹이 굉장히 그 앞서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본 공시가 비용이 아니고 투자니까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렇죠. 이게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공시에 그 투자 수익률까지 표기를 한 예. 사례인데, 아까 12.7% 예. 연율로 12.7% 회수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투자할 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인적 자본에서 수익률이 안 나온다.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인재전략위원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그 인재전략위원회가 아마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철저히 분석해서 투자자들이 납득이 되도록 공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그 투자자하고의 그 소통, 대화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직원들이 사망하고 나면은 묘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또 그런 또 전통이 있고 아직도 연봉서열이 있고 예. 한국은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깨졌거든요. 네. 그리고 성과 위주의 네. 이런 그 연봉 체계도 어느 정도 확립돼 있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기업 환경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